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과 기능이 매우 좋은 카메라 슬라이더 코노바 G1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코노바 코리아에서 제공을 해준 제품이지만 광고성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그대로를 반영했습니다. 아마 코노바라는 이 브랜드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알고 있는 브랜드죠. 카메라 슬라이더 뿐만 아니고 촬영 장비 전반적으로 주력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제품은 코노바 G1 6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하드 타입은 아니고 가방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패키지입니다. 이게 가방 형태라도 보니까 충격 완화제가 내부에 들어있네요.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조금 짧아요. 레일이 좀 짧은 모델입니다. 여기에 카메라, 여기에는 수평기가 들어있네요. 제가 설명서는 잘 보는 타입은 아니지만 일단 한글화가 되어 있는지 설명서 한번 볼게요. 한글화가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위쪽에는 뭐가 들었나? 지퍼를 열어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니? 케이블 종류가 들어있군요. 여기에는 딱히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된 건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연장 케이블, 그리고 요거는 카메라 릴리즈 케이블인 것 같아요. 저는 잘 쓸 일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거는 A to C, 그리고 3분의 8인치를 4분의 1인치로 바꿔주는 어댑터까지입니다. 그럼 요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잠깐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제품 자체가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요 3분의 8인치, 4분의 1인치 홀더 주변에 있거든요. 다른 세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볼헤드 하나 주워와서 카메라가 됐든 액션캠이 됐든 스마트폰 이런 거 이제 마운트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에 조작부 쪽 가볼게요. 이 컨트롤 박스 쪽은 버튼이 딸랑 3개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 정지 뭐 요렇게까지 있는 거고, 여기는 소니 MP750, 970 이걸 갖다가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뒤집어 볼게요.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가지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부에도 3분의 8인치, 4분의 1인치 홀이 있어서 여기다 삼각대를 끼워도 되겠지만 요것보다는 좌우가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좌우에도 다행히 4분의 1인치, 3분의 8인치 홀이 있습니다. 중앙부에 삼각대를 1개 해놓은 것보다 양쪽으로 2개를 해놓는 게 밸런스가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부에 있는 게 레일이 아니고 가이드바입니다. 요걸 풀어서 사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레일을 지나면서 카메라의 방향이 바뀝니다. 앵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요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어떻게 구동되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 세팅을 해 두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의 MP 시리즈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집에서는 C타입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충전기로 쓰셔도 되고, 지금 이건 보조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아무래도 MP 배터리가 있는 분들, 보통 미디어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지만 일반 컨슈머는 없을 수 있잖아요. 소니 MP 시리즈의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코노바가 이런 전력 공급 방식을 잘 채택한 것 같아요. 따로 MP 배터리까지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보조 배터리는 누구나 하나씩 갖고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동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동이 되었을 때 이 레일을 오가는 게 상당히 부드럽게 오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느리면 조금 더 빠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더 느리게도 오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용 앱을 통해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껐을 때 그냥 팍 멈추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싹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상을 찍을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가이드바를 사선으로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를 마운트 했을 때 카메라의 앵글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을 테스트해 볼게요. 이것도 보면 꽤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피사체를 잘 맞춰서 손으로 일단 레일을 오가면서 피사체하고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구동을 하면 되겠죠. 자, 켜볼게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타임랩스 찍을 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짐볼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방향만 전환을 하는 거지만 이건 어느 정도 위치를 바꿔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카메라 슬라이더가 정적인 장면만 찍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활용하기 나름인데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샘플을 직접 촬영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스타360 X5 360도 카메라 파이널 리뷰를 한 적이 있죠. 여기 영상 초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코노바 G1으로 촬영을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풍경적인 장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처럼 제품 리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도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마 인스타360 고3S 요거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작은 카메라죠. 이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두고 그 사이를 오가면서 촬영하는 이런 기법인데 당연히 코노바 G1 60으로 이 장면을 촬영해 봤습니다. 저는 이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러 약간의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무게중심이 앞으로 또 쏠려 있기 때문에 슬라이더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 되더라고요. 마지막 샘플은 두 개의 장면을 하나로 합치는데 이 중간에 기둥 또는 가로등을 시사체로 두고 화면 전환을 하는 이런 장면, 이거 참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을 찍을 때 이동하는 속도가 균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만들다 보면 손으로 촬영한 것과 카메라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체감이 바로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코노바 G1 시리즈가 각각 어떤 모델로 분류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게 G1 60이에요. 레일 길이가 51cm입니다. 그 다음이 80이죠. 이게 레일 길이가 71cm, 그리고 100, 요게 레일 길이가 91cm입니다. 제일 긴 120이 111cm입니다. 제가 조금 휴대성을 강화하고 좀 가볍게 쓰기 위해서 60을 선택한 게 있긴 합니다만 사용을 하다 보니 제 생각에는 100 전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길이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가격도 알아봐야 되겠죠. 코노바 G1 60 같은 경우는 29만원입니다. 이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가격이 바뀌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조금씩 추가적인 가격이 적혀 있네요. 80 같은 경우는 2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네요. 그리고 100 같은 경우는 5만원, 120 같은 경우는 8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 이런 카메라 슬라이더 하면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장비다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지금도 높죠.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처럼 이런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이 카메라 슬라이더를 쓸 일이 없어요. 없다 보니 굳이 그걸 사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예전 제품들은 좀 복잡했습니다. 사용법 자체가 좀 복잡해서 물론 익히면 쓸 수는 있겠지만 굳이 당장 필수적으로 쓸만한 그런 장비가 아닌데 내가 그것까지 익혀가며 살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더 큰 장벽은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예전에는 정말 비쌌어요. 카메라 슬라이더가. 그러다 보니 가격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져요.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점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여기에 쓰이는 촬영 장비들도 많이 최적화가 됐어요. 가격마저도 최적화가 되면서 좀 만만하게 보일 만한, 그리고 구매도 괜찮을 만한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검색을 해 보시면요, 이런 카메라 슬라이더 중에 정말 쓸만하다, 장기적으로 쓸만하다 라고 판단될 만한 제품들이 보통 40만원, 50만원 선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비싼 건 지금도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근데 코노바 G1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제일 레일이 긴 120 모델만 해도 30만원 후반이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모터 따로, 이 레일 따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에 따라서. 그러면 지출이 더 커지고 리모컨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코노바 G1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리모컨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전용 앱을 구동시키면
이걸 아예 레일을 오가는 속도 조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간을 정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활용성이 더 높아지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지금 한 2주 동안 이걸 썼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딱히 이렇게 리모컨으로 쓸 일은 없더라고요. 없고 제가 옆에서 버튼 눌러가며 썼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을 구동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냐하면 뭐 멀리서 무선으로 이렇게 해야 될 원격 조정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건 또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뭘 찍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제품 검색해 보시면요, 이게 10만원 전후의 제품들도 있어요. 정말 저렴하죠. 근데 이건 사지 마라. 왜냐? 저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 가격이 최대한 저렴한 거, 근데 좀 쓸만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레일이랑 이런 전동 모터가 얼마나 밸런스가 잘 맞고 안정화가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제품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게 안 맞으면 구매할 이유가 없어요. 구매할 이유가 없어서 그때 한 두어 대 써보고 좌절을 했던.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카메라 슬라이더를 제대로 하나 구매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쌌거든요. 비쌌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 두셔야 됩니다. 저렴하다고 덥석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쓸만한지 어느 정도 인증이 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낫고요. 카메라 장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매를 해서 막 쓰다가 버리거나 뿌려도 그만이고 잃어버려도 눈물 안 나는 그런 제품들은 직구를 해서 사도 되고, 국내 저렴한 것들을 사서 썼다가 그냥 버려도 그만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구동을 해야 되는 이런 제품들은 정품을 사는 게 맞아요. 정품을 사든지 아니면 해외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식 발매를 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든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검색을 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직구가 더 비싸지? 직구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만약에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고, 고장에 대해서 주의점이 좀 있다면 이런 제품들은 고장하면은 모터 쪽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프레임은 크게 고장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한 30층에서 집어던지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은 고장 날 게 없는데, 이 모터가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페이로드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2주 동안 이것저것 세팅을 해봤는데 페이로드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올라갈 카메라가 몇 킬로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평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5kg까지 수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5kg까지만 올릴 수 있다. 물론 거기에 근접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최대 5kg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조금 사선으로 이렇게 눕혀서 찍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2.5kg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세워서, 저도 이렇게 좀 찍는 편인데 그럴 때는 저도 살짝 심장이 쫄깃해서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을 많이 달아 쓰거든요. 이렇게 수직으로 쓸 때는 1kg까지 수용 가능하니까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은 제가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